그래서 사사건건 직언을 한다고 하면 물론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쿠션을 많이 깔아주면은 옳은 말을 좀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말들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내 의사를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 페이지 119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제가 읽었고,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들은 오늘 설득이라는 키워드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설득을 위해서는 먼저 설득인 상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럼 그 상대가 어떤 것을 정말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직원이 돈이 필요한데 명예를 준다고 해서 충족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핵심은 설득에는 관심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고 면담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을 통해서 상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이것은 존중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존중이 없다면 이 친구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돈을 벌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업계에서는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그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이 설득이라는 게 존중이랑 연관이 되는데,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 관심으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이끌게 되고, 이게 서로 대화 주제가 공통되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잖아요. 서로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좀 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살아가는 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서 설득의 열쇠는 상대방의 속마음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설득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리더분들이 직원분들과 면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리더분들, 그리고 CEO분들, 대표자분들은 아무래도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야 될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은 우리 대표님들, 우리 사장님들의 산전수전 겪은 것들은 사실상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거지, 대표님이라고 해서 좀 더 높게 나를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그 자체가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보면, 직원들에게 다른 대표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굳이 저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될 텐데 싶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득인지 강요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리더의 말은요, 귀에 부드러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을 신중히 해야 된다고 하고, 왜냐면 기분이 상하면요, 저도 그래요. 기분이 상하면 어떤 말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직언을 한다고 하면 물론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쿠션을 많이 깔아주면은 옳은 말을 좀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말들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내 의사를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오늘 아직 제가 답변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책을 좀 읽고 그다음 정리를 하느라 답변을 하지는 못했는데, 저희 점장님이 오늘 30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9시에 출근을 했는데 주차장에 차가 없길래 왜 안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제가 연락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확인을 해보거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장님에게 한 30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늦잠을 자서 이렇게 지각을 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해요. 평상시에 그래도 피로가 누적이 됐고, 저희가 근무 시간 내에서도 물론 일을 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도 수업을 하는 직종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좀 더 호감을 드러내고 신뢰를 얻는 쪽이 저는 더 이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 꼭 이익만을 따지려고 하면 그 관계도 쉽지 않겠죠. 설득의 의미는요, 상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 상대가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본인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실패할 경우를 예를 들어서 추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설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저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왜 제가 했을 땐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면, 시간 할애를 했다면 존중의 의미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게 위임을 해줬으면,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실패하더라도 내가 그 실패의 부분을 경험했다면, 실패의 크기가 크지 않다고 하면 상대방이, 그 직원이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제가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책임을 제가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위임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는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해요. 뭐냐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중을 통해서 스스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의 기술은 곧 리더십의 기술이다. 근데 이 말이 맞긴 하죠. 결국에는 설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팀 빌딩에 약하고요. 팀 빌딩이 약하면 결국에는 그 팀은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설득의 기술이 곧 리더십의 기술이고, 말의 기술이 곧 리더십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계속 누차 반복을 하지만 서로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점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고 단점을 지적하는 데 바쁘다고 하면요, 내가 그런 거죠. 단점 지적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옳더라도 상대방을 공격하고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직원도 분명히 그 칼을 쥐고 있고 언젠가는 그 칼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또 다른 나에게 화로 돌아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일에 임하는가를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